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벚꽃 흩날리는 4월 밤, 청양루는 권세가와 큰 상인들로 붐볐습니다. 상인 이창수는 처음으로 그 문을 넘어섰습니다. 고아로 자라 30을 채우기 전 장사로 한양 장안의 이름을 얻은 인물이었지요. 여기가 바로 소문난 청양루로군. 참으로 화려하도다. 오늘 밤은 가야금과 춤을 마련했사옵니다. 눈과 귀가 함께 즐거우실 것이옵니다. 고맙소. 과연 명성만큼 빼어난지 살펴보리다. 창수가 자리에 앉아 가야금 소리가 울렸습니다. 온양이 나섰습니다. 몰락한 가문에서 기생이 된 지 9회, 이제는 청양루의 으뜸 예인이었지요.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인생 또한 더섭사옵니다. 애절한 선율이 퍼지자 좌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창수는 술잔조차 들지 않고 연주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온양 또한 그의 눈빛을 느끼며 가슴이 떨렸습니다. 아가씨의 가야금은 궁중악사도 부럽지 않소. 이 마음이 울리는구려. 나리께서 진정으로 들어주시니 제 소리가 더욱 빛나옵니다. 아부가 지나치구려. 이 몸은 고작 장사치에 불과하오. 겸손하기까지 하시다니요. 창수나리의 이름은 장안 장터뿐 아니라 이곳 청양루에도 자자하옵니다. 그러니 그리 자신을 낮추지 않으셔도 되옵니다. 말이라도 고맙소. 장사로 얻은 이름이야 더섭을 뿐 오늘 같은 자리가 내겐 그저 낯설 뿐이오. 부족하다 하시나 나리 눈빛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기운이 느껴지옵니다. 오늘 밤 그 곁에 앉아있음이 제겐 오히려 위안이 되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창수는 온양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다른 기생들과 달리 온양은 술 대신 따뜻한 차를 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술부터 권하던데 아가씨는 차를 내주시니 고맙소. 나리의 눈빛을 보니 술로 취하실 분이 아니시옵니다. 참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듯하여 차를 올렸사옵니다. 창수는 그 말에 놀라며 마음이 열렸습니다. 온양 또한 수많은 손님을 상대해 왔으나 창수에게서는 다른 빛을 느꼈습니다. 참 특별하시구려. 이런 마음은 처음이오. 저 역시 그러하옵니다. 그런데 나리께서는 어찌 상업의 뜻을 두셨사온지요? 사사로운 이익만 좇으신 것 같지는 않사옵니다. 잠시 망설이던 창수는 그녀의 맑은 눈빛에 이끌려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고아로 자랐소. 18배 장사를 시작하여 10년 만에 이 자리에 이르렀지요. 무시도 받았으나 정직한 마음만은 잃지 않으려 하였소이다. 온양은 그의 고백에 마음이 젖었습니다. 자신 또한 고단한 과거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또한 몰락한 집안의 딸이옵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신 뒤 가세가 기울어 15에 이곳에 팔려왔지요. 9회를 지내며 세상의 어둠과 밝음을 다 부었사옵니다. 아픈 길을 걸어오셨구려. 그러나 그 시련을 이겨내어 지금 일이 빛나지 않소. 나리와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편안해지옵니다. 오래 잊었던 기분이옵니다. 나 또한 그러하오. 아가씨 곁에 있으니 세상의 근심이 사라지는 듯하구려. 며칠이 지나자 창수는 날마다 청양루를 찾았습니다. 온양과의 만남이 그에게는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이었지요. 나리께서 매일 와주시니 다른 기생들이 부러워하옵니다. 허나 제겐 단순한 기방의 만남이 아니라 더 깊은 인연처럼 느껴지옵니다. 그렇소이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으나 이제는 아가씨 없이는 하루도 견디기 어렵소. 이 마음을 연정 사랑이라 하지 않겠소. 온양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그녀 역시 단순한 정을 넘어서는 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 또한 나리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옵니다. 다만 감히 품어서는 안 돼 두려움이 있사옵니다. 세상의 굴레가 어찌 이 마음을 막을 수 있겠소.
며칠 뒤 창수는 운양을 정자로 불러냈습니다. 달빛이 고요했으나 그의 눈빛은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운양 아가씨, 오늘 밤 꼭 드릴 말씀이 있어. 나는 그대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소이다. 나리, 그런 말씀은 위험하옵니다. 기생의 몸값이 얼마나 거액인지 아시지 않사옵니까? 운양은 진심에 감동하면서도 현실의 벽을 떠올렸습니다. 그렇소. 지금 가진 것으로는 부족하오. 그러나 그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오. 마음은 고맙사오나 위험한 길에 나리께서 몸을 던지실까 두렵사옵니다. 저는 나리가 다치시는 것을 바라지 않사옵니다. 창수가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를 믿어주시오. 1년 안에 반드시 그대를 자유롭게 하겠소. 약속이 아니라 맹세요. 나리, 정말 그리 무모한 일을 하시려 하옵니까? 저는 지금 이 만남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옵니다. 아니요. 아가씨는 묶일 뿐이 아니오. 자유로운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셔야 하오. 온양은 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엄습했습니다. 나리의 마음만으로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옵니다. 다만 부디 무리하지는 마시옵소서. 걱정 마시오. 나는 신중히 길을 찾을 것이오. 다만 그대만은 나를 믿고 기다려주시오. 두 사람은 새벽까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창수의 약속은 무모했으나 진심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나리를 믿고 기다리겠사옵니다. 다만 성급히 나서시지는 마옵소서. 고맙소. 그대의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겠구려. 며칠 뒤 창수는 장부를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인덕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어른, 요즘 청향루에 자주 드나드시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사실은 운양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 그러려면 지금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덕보는 크게 놀랐습니다. 기생의 몸값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어찌 마련하시려 하옵니까? 아무리 장사가 잘 되어도 쉽지 않사옵니다. 그래서 더 큰 장사를 하려 한다. 요동과의 무역에도 손을 대고 고리에도 투자할 생각이다. 덕보는 경악했습니다. 밀무역은 발각되면 목숨까지 위태로운 일이었지요. 그런 위험은 피하셔야 하옵니다. 잘못되면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 잃을 수 있사옵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그대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밖에 없다. 너도 도와다오? 덕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소 신중하던 주인의 태도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인어른 뜻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어찌 말겠사옵니까? 다만 부디 조심히 하옵소서. 고맙다. 덕보야, 네 충성을 믿는다. 우선 요동 상인들과의 연결을 서둘러 보자. 몇 달 뒤 창수의 모험은 뜻밖의 큰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위험 또한 그만큼 커져만 갔습니다. 덕보야, 이대로라면 1년 안에 운양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요동 무역이 잘 풀리고 있구나. 수익은 기쁘오나 관가 눈에 띄지 않도록 하셔야 하옵니다. 발각되면 큰일이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운양을 생각하면 이 정도 위험은 두렵지 않다. 덕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충직한 마음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더욱 살피겠사옵니다. 주인어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다하겠사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청양루에 낯선 손님이 들어섰습니다. 한 양반이었지요. 기방어미 김씨가 서둘러 나와 웃음을 띠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나리. 처음 뵙는 듯한데 류댁 선비님이신지요? 허진우라 하오. 허씨 가문의 맥이라면 아실 터이지요.
소문으로만 듣던 청양루. 오늘 와보니 과연 이름값을 한우만. 김 씨는 곧 몸을 낮추었습니다. 양반 손님과의 연줄은 기방의 숨줄이었으니까요. 아, 허선비님이시군요. 마침 오늘은 온양이가 가야금을 준비하였사옵니다. 분명 마음에 드시리이다. 온양이 가야금을 들고 무대에 오르자 진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한 곡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과연 소문이 과하지 않았구려. 일이 고운 자태에 솜씨까지 뛰어나니. 듣는 이 귀가 절로 즐겁소이다. 과찬이옵니다, 나리. 모자란 소리일 뿐 즐겁게 들어주시옵소서. 진우의 눈길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온양은 묘한 압박을 느꼈습니다. 창수와는 다른 껄끄러운 기운이었지요. 연주가 끝나면 잠시 자리를 청해도 되겠소. 드릴 말씀이 있소이다.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옵니다. 공연이 끝나자 진우는 운양을 별채로 불러냈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띄었으나 눈빛엔 노림수가 서려 있었습니다. 운양 아가씨, 나는 그대를 정식으로 맞아드리고 싶소. 허씨 가문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말이오. 나와 함께한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누리게 될 것이오. 갑작스러운 말씀에 당혹하옵니다. 기생의 몸으로 어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사옵니까? 그 몸이 어찌 천하겠소. 아가씨라면 귀 있을 자격이 있소이다. 운양은 흔들렸습니다. 첩이 된다는 것은 굴레였으나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창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리의 은혜로운 제안이오나 제 마음은 이미 드린 이가 있사옵니다. 혹 상인 창수라 하는 자 말이오. 허나 장사꾼은 장사꾼일 뿐. 재물이 많다 한들 세상의 울타리를 넘지는 못하지 않소. 그의 웃음은 여전히 온화했으나 눈빛만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진우의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기방어미 김 씨는 진우와 운양의 대화를 지켜보며 속으로 샘을 굴렸습니다. 온양아, 허선비 같은 인연은 흔치 않다. 네 앞날을 위해서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거라. 하지만 저는 이미 창수나리와 장사치의 돈이야 많을 수 있지. 허나 벼슬길에 닿는 이는 달라. 네가 허선비 곁에 서면 우리 청양루에도 이로울 터이다. 운양은 김 씨의 말과 자신의 마음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운양 아가씨, 천천히 생각하시오. 나는 진심으로 그대를 원하오. 나와 함께라면 이곳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다음 날 창수는 평소처럼 운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연못가에서 그녀가 진우와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는 나무 뒤에 숨어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운양 아가씨, 내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셨소? 그대에게는 더없이 귀한 기회이요. 아직은 답을 드릴 수 없사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드린 분이 계시옵니다. 온양이는 분명히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창수의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망설이는 듯 비쳤습니다. 그 상인 말이오. 돈으로는 진짜 자유를 살 수 없소. 나와 함께라면 기생의 삶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오. 한 집안의 안방을 지키는 여인, 그것이 아가씨의 앞날이 될 수도 있소이다. 창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운양이 진우를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창수는 이를 지켜보며 두 손을 떨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생각에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치밀었습니다. 온양이 망설이는구나. 사랑보다도 권세를 택하겠단 말인가? 그는 더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남겨진 정원에는 고요만이 흘렀습니다. 온양이는 연못가에서 돌아와 등불을 밝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향단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좋지 않으세요? 온양은 친근한 벗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창수나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허나
허선비의 말도 무시할 수가 없구나. 그 길이 정말 자유로 가는 길일까? 언니, 마음을 따르셔야 해요. 벼슬도 돈도 다 더섭지만 진심은 오래 남지 않겠어요? 향단이의 조언에 운양은 마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맞아, 향단아. 나는 이창수 나리를 믿어야 해. 그분은 약속을 지켜주실 거야. 언니, 창수나리께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오해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겠어. 내일 만나면 모든 것을 털어놓을 거야. 허나 이미 상황은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덕보는 주인의 기척을 살피러 청양로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그때 연못가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운양 아가씨,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하오. 내 계획은 빈틈없어. 창수의 돈으로 우리가 한양을 떠나면 되는 것이오. 정말 그것 말고는 길이 없사옵니까? 이 창수나리께 너무나 죄스러운 일이옵니다. 덕보는 화들짝 놀라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귀에는 두 사람이 주인의 돈으로 도망을 도모하는 듯이 들렸습니다. 죄라니요? 상인의 돈을 양반이 쓰는 것, 무슨 허물이 있겠소. 오히려 그 돈이 제 자리를 찾는 것이라겠어. 하지만 창수나리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분이옵니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것은 옳지 않사옵니다. 운양의 말은 거절에 가까웠으나 덕보의 귀에는 배신의 맹세처럼 비쳤습니다. 사랑이라니 그런 감정에 얽매여 무엇을 얻겠소. 현실을 보시오. 창수의 돈으로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오. 말씀은 일리 있으나 나는 그분을 속이고 싶지 않사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나 덕보는 그녀의 망설임조차 오해했습니다. 그는 더 듣지 못하고 서둘러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런, 운양이 주인 어른을 배신하다니. 어서 알리자. 창수는 등불 아래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덕보가 숨가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주인 어른, 큰일이옵니다. 운양이가 허진우와 짜고. 주인 어른의 돈을 가지고 도망치려 한다. 들었사옵니다. 뭐라? 운양이가? 그럴 리가 없다. 믿고 싶지 않았으나 최근 운양의 기묘한 태도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허진우와의 은밀한 대화, 자신을 피하던 눈빛, 모든 것이 얽혀드는 듯했습니다. 제가 어찌 거짓을 꾸미겠사옵니까? 운양이는 주인 어른을 이용만 하고 떠나려는 게 분명하옵니다. 내가 어찌 이리 어리석을 수 있단 말인가. 운양을 위해 목숨 건 장사까지 했는데. 그의 가슴은 분노와 절망으로 뒤섞여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창수는 격한 얼굴로 운양이의 방문을 밀치고 들어섰습니다. 운양은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의 험악한 눈빛에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네가 나를 배신하려 했다는 것 이제 다 알고 있다. 나리,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아직도 발뺌을 하려는가? 허진우와 내 돈을 가지고 도망치려 했다지 않느냐? 오해이옵니다. 저는 그 제안을 거절하려 했던 것이옵니다. 나리만을 믿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려 했사옵니다. 거절하려 했다고? 그럼 어찌하여 그와 은밀히 만나 내 돈으로 자유를 얻겠다 말했단 말이냐? 운양이는 창수가 무슨 말을 오해했는지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풀어 설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나리, 부디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허선비에게 단호히 말씀드리려 한 것이옵니다. 나리를 배신할 뜻은 추호도 없사옵니다. 그만. 더는 거짓을 듣고 싶지 않다. 네가 원하는 것이 돈이라면 주겠다. 허나 내 앞에는 다시 나타나지 마라. 창수는 허리춤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휙 던졌습니다.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묵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운양은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리, 제가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옵니다. 오직 나리의 마음이옵니다. 내 마음 네가 이미
가지고 놀 만큼 놀았다. 나는 너 하나를 위해 목숨 건 장사까지 했거늘. 그의 목소리는 방을 가득 메우고 기방 안 사람들까지 놀라 달려들었습니다. 향단이와 김씨가 허둥지둥 뛰어들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세요? 이게 무슨 소동이옵니까? 손님들이 놀라지 않겠사옵니까? 안 그래도 네 발로 나갈 참이었어. 날이 아니옵니다. 제 마음은 오직 나리께만 있사옵니다. 온양은 그의 옷자락을 붙들었으나 창수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라. 이제는 네가 역겹다. 네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얻었으니 흡족하겠지. 이창수 나리, 언니는 참마음으로 나리를 사랑하고 있사옵니다. 오해를 풀어주시옵소서. 구질구질하구나. 더러운 속내를 들켰음에도 아주 뻔뻔해. 비키거라. 나리, 성급히 단정 마시고 차분히 말씀을 나누심이 옳을 듯하옵니다. 더는 할 말이 없어. 운양,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거라. 허나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창수는 그 말을 내뱉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온양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향단이와 김씨가 곁에서 위로했으나 이미 돌이킬 길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온양과 갈라선 지 며칠, 창수는 상점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장부도 손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덕보는 그런 주인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얼굴을 지었습니다. 주인어른, 부디 식사라도 드시옵소서. 며칠째 이렇게 지내시면 몸이 상하옵니다. 덕보야, 내가 어리석었다. 기생의 말에 마음을 준 내가 바보였다. 이제는 끝이다. 장사에만 마음을 두자. 그때 상점 문이 열리며 향단이가 들어섰습니다. 얼굴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이창수 나리, 잠시 말씀을 나누고 싶사옵니다.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사옵니다. 운양이의 심부름이냐? 나는 그 여인 이야기는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 아니옵니다. 언니는 이 일을 모르옵니다. 제가 스스로 결심하고 온 것이옵니다. 나리의 오해를 풀어야 하겠기에 왔사옵니다. 향단의 단호한 눈빛에 창수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좋다. 그러나 만에 하나 거짓이라면 용서치 않겠다. 언니는 허선비를 거절하려 하였사옵니다. 그 양반이 나리의 밀모역을 관하에 고발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언니가 나리를 지키려 한 것이옵니다. 뭐라? 그놈이 나를 고발한다니? 허선비는 처음부터 나리의 재산을 노렸사옵니다. 관아의 밀고에 재산을 몰수당하게 만든 뒤 그 일부를 차지하려는 흉심이었지요. 그렇다면 온양은 언니는 그 계략을 눈치채고 겉으로는 동조하는 듯 속이며 나리를 구하려 했던 것이옵니다. 허선비의 눈을 속여 때를 보아 나리께 알리려 했던 것이지요. 창수는 무겁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말이 퍼즐처럼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운양이 내 돈으로 자유를 얻겠다고 한 말은 허선비를 속이려 한 거짓말이었사옵니다. 실은 모든 것을 나리께 털어놓고 함께 피난할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이옵니다. 덕보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것이란 말입니까? 운양아 씨는 주인어른을 배신하려 한 게 아니라 그렇사옵니다. 언니는 끝내 나리만을 지키려 했던 것이옵니다. 창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어찌 그리 어리석었단 말인가. 운양을 그렇게 내쫓다니. 나리, 아직 늦지 않았사옵니다. 언니의 마음은 지금도 오직 나리께 있사옵니다. 언니는 나리와 헤어진 뒤 한 끼도 제대로 들지 않으셨습니다. 허선비의 제안도 단호히 거절하셨지요. 오직 나리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운양이 나를 기다린다 하였느냐? 그렇사옵니다. 언니는 언젠가 나리께서 진실을 알아주실 것이라 믿고 계십니다.
창수는 무너져 내릴 듯 눈을 감았습니다. 향단아, 고맙다. 네 말이 아니었다면 나는 끝내 어리석은 채 살았을 것이다. 주인어른, 모두 제 잘못이옵니다. 운양 아씨께 사죄드려야 하옵니다. 더 늦기 전에 가주시옵소서. 그래, 지금 당장 운양을 찾아야겠다. 그 앞에 무릎 꿇고 빌겠다. 청양루에 도착한 창수는 뒷정자에 홀로 앉아있는 운양을 보았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그녀의 모습은 지쳐 있었으나 더욱 애잔했습니다. 운양아, 운양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부은 두 눈이 떨렸습니다. 날이 정말 날이신가요? 꿈이 아니옵니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의심했구나. 모두 내 잘못이었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두 눈에 고였습니다. 날이, 저는 오직 나리만을 사랑했사옵니다. 허선비의 제안을 거절하려 했을 뿐이옵니다. 이제 안다. 향단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네가 나를 지키려 했다는 것도, 허선비의 흉계도 모두 알게 되었다. 운양은 끝내 참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날이, 저는 나리를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허선비를 속여서라도 나리를 지키려 했사옵니다. 운양아, 내가 어리석었다.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성급히 의심했으니 그 죄를 어찌다 씻으랴. 운양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나리가 저를 버리실까봐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나도 그렇다. 네가 없는 세상은 허망하더라. 장사도 재물도 다 헛것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하얀 눈발이 고요히 쏟아지는 가운데 두 사람의 화해는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온양이는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운양아, 다시 약속하자. 이번에는 정당한 길을 걸어 너를 자유롭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 함께 새로운 곳에서 살자. 어디든 나리와 함께라면 좋사옵니다. 아니, 이제 넌 더 이상 기생이 아니다. 내 아내가 될 것이다. 온양은 감격에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나리, 고맙사옵니다. 이 행복이 꿈만 같사옵니다. 아니다. 이제는 꿈이 아닌 현실이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삶이 될 것이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앞날을 이야기했습니다. 방 안에는 고요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나리, 저는 나리만 곁에 있으면 어떠한 길이라도 따르겠사옵니다. 다만 다시는 위험에 뛰어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항상 정직하게 일하시는 나리가 더욱 빛나옵니다. 염려 마라. 밀무역은 모두 정리했다. 이제는 정직한 장사만 하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네 몸값을 치르리라. 온양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빛에는 확신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래 걸려도 괜찮사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믿고 기다리겠사옵니다. 그리고 운양아, 우리 한양을 떠나자. 먼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자. 떠난다 하시니 어디로 가실 생각이신지요? 강원 산간에 좋은 고을이 있다 들었다. 그곳에 작은 상점을 열고 조용히 살아가면 어떻겠느냐. 온양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미소 지었습니다. 화려한 세상에서 벗어나 평범한 삶을 꿈꾸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사옵니다. 나리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옵니다. 산골에서 평범히 살아가는 것 또한 제겐 큰 꿈이옵니다. 덕보도 함께 데려가자. 향단도 원한다면 데리고 가거라. 우리 모두 새로운 식구가 되는 것이지. 향단이가 함께라면 더없이 좋겠사옵니다. 제겐 친동생 같은 아이이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앞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나온 아픔은 서서히 추억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운양아, 우리가 겪은 시련이 헛되지 않았다. 그 덕에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었으니. 맞사옵니다. 이제는 의심하지 않겠사옵니다. 나리께서도 저를 믿어주시겠지요? 물론이다. 이제 우리 사이에 숨김은 없을 것이다. 서로에게 늘 솔직하자. 몇 달이 지난 봄, 창수는 마침내 운양의 몸값을 치르고 그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창수와 운양, 덕보와 향단은 함께 마차에 올라 한양을 떠났습니다. 새 삶을 위한 짐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운양아,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날이 왔구나. 이제 너는 자유다. 아직도 꿈만 같사옵니다. 이 몸이 나리의 아내가 될 수 있다니. 그녀의 얼굴에는 해방의 빛과 기쁨이 어렸습니다. 주인어른, 강원도까지는 며칠이나 걸릴까요? 길이 험하다 들었사옵니다. 천천히 가면 된다. 이제는 급할 것이 없지 않느냐. 언니, 저도 언니 덕에 새 삶을 얻게 되었어요. 마차가 한강변을 지날 때 운양은 창밖으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강물처럼 우리도 새로운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군요. 지난 일들은 모두 뒤에 두고 그래. 허나 우리가 겪은 일들은 잊지 말자.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 그는 운양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길가에는 김씨 마담이 나와 있었습니다. 딸처럼 여겨온 운양을 떠나보내는 마음은 아쉬웠으나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운양아, 행복하게 살아라. 네가 참된 사랑을 얻었다니 내 마음도 기쁘다. 그동안 돌봐주셔서 깊이 감사드리옵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한양을 벗어나자 공기가 한결 맑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들에는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어른, 공기가 참으로 좋사옵니다. 한양에서는 맛볼 수 없던 상쾌함이옵니다. 저 산세 좀 보세요. 저리 고운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 될 것이다.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마을이라 들었다. 거기서 소박하되 행복한 삶을 살리라. 마차는 강원도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네 사람의 가슴에는 새 삶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로다.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자. 창수와 운양은 산골 마을의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작은 상점을 열어 정직하게 장사하였고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운양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운양아, 오늘도 아이들이 너를 찾더구나. 그 아이들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배우려는 마음도 깊고요. 제가 할 일이 있어 기쁘옵니다. 주인어른, 오늘 장사도 잘 되었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주인어른을 더욱 신뢰하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니 그러한 계지, 욕심을 버리니 마음도 편하다. 언니,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청양로에 계실 때와는 사뭇 다르십니다. 너 또한 그러하구나. 이 마을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 시집을 가면 어떻겠니? 향단이는 총각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인연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저도 언니처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언니와 주인어른을 뵈면 부럽습니다. 너도 분명 좋은 짝을 만날 것이다. 우리가 도와주마. 염려 말거라.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한자리에 둘러앉아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박했으나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참으로 행복하옵니다. 평범한 하루가 이토록 귀한 줄 미처 몰랐습니다. 나도 그렇다. 한양의 부귀보다 지금이 더 좋다. 너와 함께하는 이 삶이 진정한 복이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창밖의 별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산골의 밤하늘은 더욱 빛났습니다. 여보, 만약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어떻게 싸웁니까? 이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 기른다면
그거야말로 큰 복이지. 우리 아이가 이 자연 속에서 곱게 자라난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시련은 모두 저물고 앞으로는 희망과 평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창수와 온양이는 아이를 낳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덕보와 향단 또한 각기 인연을 만나 행복히 살고 있었습니다. 운양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랐구나. 세월이 참 빠르다. 그러게요. 아이를 볼 때마다 하늘이 내려주신 복을 느낍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고단한 길은 이제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 위에 섰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오랜 세월의 기억들이 바람처럼 스쳐갔습니다. 운양아, 처음 내 가야금 소리를 들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다. 저 또한 그날의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들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으나 서로의 마음은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 가득 빛나는 별빛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별빛처럼 우리의 마음도 오래도록 빛나리라. 온양이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지난 시련과 아픔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지금의 평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의 밤은 고요히 깊어갔고 두 사람의 사랑 또한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